안녕하세요. kit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대장 용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보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맨날 보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대장 용종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들 이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종 또는 폴립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 점막의 일부가 이렇게 정상 점막보다 약간 돌출되어 나와 있는 유관적인 모습을 용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종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점막보다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럼 용종 중에 괜찮은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 용종은 성인의 30%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좀 약간 리스크가 높으신 분,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검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암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죠. 또 알아두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요. 종양 신생물 같은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 신생물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양성과 악성이 표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받고 나시면 집에 이제 우편물이 오잖아요. 병원에서 설명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병원에서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 악성. 양성이랑 딱 돼 있으면 우리가 음성과 양성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고 양성이 나쁜 건가 하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성이라고 병원에서 나가는 경우는 악성, 암과 다르다라는 의미의 양성이에요. 나쁘지 않다는 뜻. 영어로는 비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암이 아닌 것들, 양성이라고 내가 검진 결과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주 급하게 당장 위험하진 않다. 이런 정도의 상식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장 용종 이제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설명을 좀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하시고 용종 제거를 하신 분들은 선종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에 따라서 유경, 목이 있는지 목이 있는지 목이 없는지 평평한지 아니면 튀어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유경성, 무경성이 있는데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유경성의 경우가 대부분 크기가 좀 큰 경우가 많고요. 무경성이라고 평평하게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옆으로 퍼지는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양만 보고는 좋다, 나쁘다라고 딱히 말하기는 어렵고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적 소견이라는 건 조직 검사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서 조직 검사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할 때는 꼭 보고 육안적으로 좋다 나쁘다 100%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좋다 나쁘다 얘기를 왜 안 해주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을 봐야지만 세포 소견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선종 아니면은 이제 선종인지 아닌지 일단 그걸 먼저 봐요. 암인지 선종인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세 가지로 보통 크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 거고 암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게 일단 선종. 선종은 일반적으로 용종 절제술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염증 때문에 생기는 용종이 있어요. 길게 늘어질 수도 있고 염증 모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과증식성, 증식성 용종이라고 표현을 드려요.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보통 굳은 살처럼 그냥 생기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드려요.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증식성 용종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염증성 용종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게 육안적으로는 염증이나 증식성처럼 보이지만 잘 이거를 판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과호종이라는 좀 특수한 용종도 있고요. 제일 많은 거는 증식성, 염증성, 선종 그리고 제거해야 될 대상은 선종인데 육안적으로 크기가 크면은 이게 선종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검사하러 들어가서 한 번에 제거를 하고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쪽이 유경성, 그 다음에 이제 무경성이에요. 그래서 유경성 같은 경우에 이쪽인가요? 유경성 같은 경우에는요. 목이 있죠. 목이 있기 때문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제거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그 제거가 좀 쉽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나쁘다 좋다는 조직 검사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무경성은 보시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조직 검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또 측방 반륙성 종양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좀
상급 병원에서 이렇게 도려내듯이 풀을 뜨듯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 선종이 암이 될 것 같은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 이제 지금 내 주변 사람 아니면 나 역시도 항상 대장 내시경을 선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은요. 선종의 크기도 큰 영향을 줘요. 크기가 클수록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조직검사 좀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직검사 결과 이제 세포가 변하는 게 이형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형성의 정도가 있어요. 그레이드를 따지는데 그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포 안에 육모 모양의 조직이 조금 많을수록 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선종을 제거를 했는데 잘 제거를 했지만 이 선종이 이형성의 정도가 높고 육모 모양의 조직이 많았다 하면은 병원에서 아마 다음 검사를 조금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용종이 발견되신 분은 3년 뒤에 하시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상태에 따라서 1년 뒤나 2년 뒤에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거가 잘 됐지만 위험도가 높았던 분들은 분명히 검사를 좀 이렇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제가 쭉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정상에서 이형성, 거기에서 용종 될 수가 있고요. 용종에서 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용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예방법으로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기간 얼마가 될까요? 평균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균이라는 건 참 애매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레전드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 평균으로 이제 이 병은 뭐 이제 나중에 뭐 사망 확률이 얼마고 이렇게 확률을 얘기 드리는데 평균이라는 거는요. 반에서 1등하고 100등까지를 쭉 세운 다음에 중간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 예를 들어서 대장암을 얘기하면 평균에서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더 빨리, 어떤 분은 더 늦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평균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제거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종의 크기가 클수록 아까 말씀드린 육모세포라고 조직검사에서 나오는 육모세포가 많고 세포 분화도가 나쁠수록 진행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세포 조직이 안 좋았던 분들은 하나 뭐 잘 제거를 했어요. 용종을. 그래도 이분은 조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건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0.5cm짜리 용종이 1cm가 되는데 한 2, 3년이 걸리고 1cm 이상 되는 용종이 대장암이 되는 데는 이제 대장암 토임이 있었던 용종 경우에 한 2에서 5년 정도 걸리더라 라고 해서 보통은 검사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환자를 봤을 때 진짜 용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6개월 뒤에도 정말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그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보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을 연달아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있는 혹을 다 제거를 하신 분이었는데 6개월 뒤에 했더니 또 혹이 되게 여러 개가 생기고 다 선종이신 분이 있었어요. 보면서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내가 만약에 위험도가 높은 군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좀 빨리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전에 텔레비전에 있던 사진인데 제가 좀 보기가 편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정상에서 용종, 조기대장암, 말기대장암 이렇게 진행되는 정도인데요. 용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면은 참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놓쳐버린다 하면은 조기대장암으로 갈 수가 있고요. 초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내시경을 하면서 얇게 도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진행돼 버리면 대장을 잘라가지고 수술을 하시는데 대장암, 요즘에는 사실 위암보다는 대장암의 발견율이 좀 높아요. 왜냐면 위내시경 워낙 자주 하시지만 대장 내시경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빨리 발견을 하면요 수술하시고 경과가 좋기 때문에 혹시 대장암이 주변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치료 받으시는 쪽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장 용종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너무 교과서적이죠?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거는 정말 내과 교과서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의학 교과서에서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유전, 환경. 그렇죠?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나쁜 요인을 만났을 때 병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그냥 모든 병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종의 위험인자는 결론적으로 대장암의 위험인자예요. 선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은 대장암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그리고 섬유질 섭취의 부족, 이걸로 인한 변비,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이런 요인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가 암의 요인이 좀 높으셨던 분들을 암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이거를 좀 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운동이 부족하고 좌식 생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변비도 오기 쉽고요.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가 염증성 장질환이나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좀 있거나 대장암의 가족력, 나이가 조금 많아질수록 대장 용종도요, 젊은 분들보단 나이 많은 분이 많아요. 그리고 술하고 담배 피시는 분. 근데 사실 제가 내시경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술, 담배 하시고요. 고기 많이 드시고요. 누가 봐도 야채 안 먹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내시경 딱 들어가 보면은 대장에 혹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로 관리 잘 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야채 많이 먹고 섬유질도 많이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동물성 지방은 잘 안 먹는다고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 많이 하시는 분 대장 내시경 딱 들어가면요. 정말 장이 깨끗해요. 희한한 거는 들어가 보면은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요. 젊은 사람 장이 있어요. 되게 점막이 탱탱하고 붉고 이쁜 장이 있는데 전 이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되게 늘어져요. 고령이 될수록 점막이 늘어지고 울퉁불퉁해서 혹하고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점막이 많은데 젊으신 분들도요. 정말 관리가 안 되고 고기 많이 드시고 술, 담배 하시고 뭐 음식 같은 거 야채도 잘 안 챙겨 드시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3, 40대인데도 한 60대 이상 장처럼 늘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장만 봐도 이분이 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요인들을 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사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제일 많이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결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 전체를 보지 않고 S결장까지만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대장 조형 촬영 검사에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대변에서 피가 보이는지 검사를 먼저 해요. 이제 40대 이상 되신 우리 그 대장 내시경에 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분변 검사라고 하죠. 근데 이 분변 검사를 해서 피가 보이는 경우 현미경으로 대장 내시경에 일부를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고 대장 내시경 하라고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조형 촬영 검사 바륨이라고 해가지고 약 먹고 이제 누워가지고 항문 쪽으로 넣어서 이제 장 모양 보는 건데 그 검사를 할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바륨 관장 검사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 관찰을 잘하기가 쉬워요. 바륨 관장 검사는 이제 내시경을 귀찮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위내시경도 그렇고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 내시경 외의 검사로는 암이 진행된 거는 어느 정도 관찰이 되지만 암 전 단계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서 관장 검사에서 뭔가 용종이 의심되거나 암이 의심되면은 결국은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기타로 요즘에 CT로 대장 조영수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종을 관찰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상이 있으면 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카메라 제가 이제 해가지고 항문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장이 끝까지 들어가면은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뭐 1.3에서 1.5m라고 하기도 하고 뭐 1.8m 하는데 진짜 장이 늘어지시는 분, 장 운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들어가 장이 쭉 펼쳐졌는데 1.8m까지도 펼쳐지는데도 잘 끝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분은 이제 건강 상태, 장 점막의 운동성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내시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혹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오고 대장 내시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고요.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을 먹을 때 말고는 검사 받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수면으로 보통 진행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대장의 모양인데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직장암, 직장이 있고요. 꺾어져서 S자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S자 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자 결장까지 보는 게 S자 결장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위로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암을 놓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부는 검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그냥 관장만 하고 가니까 S자 결장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자 결장은 정말 전체 장의 일부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용종이나 암을 놓칠 수가 있어서 기왕에 하신다면은 내시경을, 대장 내시경 전체를 하시는 걸 권유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시경 학회에서 말하는 대장 내시경 가이드 검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건강한 사람 5년마다 뭐 혹이 있으면 3년 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0세 이상 되면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족력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는 분은 40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검사를 해보면 40세 미만에서는 사실 대장 용종이 없긴 없어요. 근데 4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용종 있는 분들 꽤 많은데, 이분이 정말 가이드라인대로 50세부터 받으면 그 혹은 사실 놓치고 커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40세 넘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은 사실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이 발견되고 3년 뒤보다는 한 2년 뒤에 하시는 걸 더 권유해 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안 좋았던 혹은 반드시 1년 뒤에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에서 혹이 있으면 용종 결제술이라는 걸 올가미를 해가지고 지지듯이, 이걸 레이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이 아니니까. 근데 통증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몸에 칼을 대서 째지 않는 건 다 레이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용종 결제술이라는 건 이제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지져가지고 딱똑 떨어뜨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종 결제술 후 관리는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걸 먼저 권유드립니다.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에는요, 30에서 50%는 재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다음 검사를 5년, 아무리 안 돼도 5년, 저는 사실 한 2년 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분이 용종이 더 많이 생기는 분인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인지를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종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대장용종 예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대장 내시경 추적 관찰입니다.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요, 반드시 2, 3년에 한 번씩 정도 추적 관찰 해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방은 육류, 빨간색 고기, 이제 붉은색 고기류. 근데 이제 우리가 생선 같은 거는 괜찮다고 표현을 해요. 닭고기, 생선 괜찮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육류, 그다음에 계란, 유제품, 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지방 섭취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뭐 고기 안 먹고 계란 안 먹고 다 먹으면.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비를 또 없애셔야 되거든요. 변비가 생겨가지고 장 안에 변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요, 그 안에 찌꺼기들이 사실은 용종이 자꾸 생기도록 자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 있는 분들은 용종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변비가 없는 분들은 용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없앨 수 있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흡착해서 장 찌꺼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또 표현을 드리는 게, 끈끈이 같이 쭉 이렇게 흡착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끌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섬유질을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섬유질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좀 드셔가지고 식이섬유를 통해서 조금 변비도 없애시고 장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일단은 용종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걸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권해드리고요. 비만하신 분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내가 뭐 마를 필요는 없지만요, 내가 정상적인 체중보다 너무 오버되어 있다 그러면 체중 감량에도 분명히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과음이나 이제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움직임을 조금 늘려주시면은 대장용종 예방에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장용종 예방법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하시면은 분명히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대장용종은 또 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가족 중에 대장용종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장암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장용종이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족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시고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더 많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